반갑습니다. 엑셀 디자인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 만들기 기능에 대한 핵심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표를 하나 보시게 되면 상단에 필터 탭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 볼 수 있죠? 이 친구를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탭 메뉴에 테이블 디자인이라는 추가 탭 메뉴가 생겨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능이 들어간 표 만들기를 해 놓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떻게 하면 실무에 잘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적인 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문제 시트로 넘어가서 표 만들기를 직접 해보면서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문제 시트로 넘어왔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표 형태가 아닌 데이터만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의 연속성 측면에서 반드시 데이터는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날짜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숫자로 빽빽하게 글자가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기능이 들어가는 표를 만들어 볼 텐데 먼저 단축키를 한번 알아볼까요? 보통 엑셀에서 우리는 표라고 하면은 테이블이라는 영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영문 T를 기억을 할게요. 컨트롤 버튼 누른 채 T를 누르면 범위를 데이터 연속성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대화 상자가 팝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범위 그리고 머리글을 목록으로 사용하겠다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 만들기 기능이 입혀진 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가 어떻게 해서 기능이 들어간 표라고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탭 메뉴가 생겨났다는 걸 보고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표 만들기 해서 오른쪽 아래를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꺽쇠 모양 있죠. 이 꺽쇠 모양을 보고 아 이거는 기능이 들어간 표구나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기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친구를 클릭을 하고 테이블 디자인 탭 클릭하면은 첫 번째는 스타일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회색 계열, 무채색 계열을 선택해 놓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메뉴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건데 일단 중요한 기능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우리는 매출의 합계를 먼저 구하고 싶어요. 그럴 때 테이블 디자인에서 스타일 옵션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통 요약행은 기본 표준 서식에서 빠져 있습니다. 요약행을 제가 클릭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요약해서 지금 클릭한 부분에 매출 합계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합계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기를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서브 토탈이라는 함수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터 탭이 생겨나는 걸 볼 수 있죠. 단가 그리고 판매 수량 구간에도 우리가 똑같이 클릭을 해볼까요? 그럼 필터 탭이 생겨나고요. 클릭해서 펼쳐보면 이 안에 어떤 수식 값들을 우리가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균을 지정해볼까요? 그러면은 판매 수량은 평균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안에는 들어가 있는 함수가 서브 토탈이라는 함수고요. 합계를 클릭해볼까요? 109번이라는 수식이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9번, 109번 이런 식으로 함수, 썸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숨김행을 포함을 해서 계산할 거냐 계산하지 않을 거냐 라는 걸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죠. 서브 토탈 강의에 관련해서는 상단 카드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행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수식값을 출력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체크박스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필터 단추를 체크박스 해제해 볼까요? 그러면은 필터 탭이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잘 볼게요. 필터 단추라는 부분이 체크박스 해제가 된 상황이긴 하지만 다시 클릭해 볼까요? 자, 기능이 이렇게 입혀지죠. 근데 이 표 기능 안에서 예를 들어 제가 컨트롤 시프트 L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필터 단추라는 이 기능이 비활성화되죠.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L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필터가 생겨나면서 필터 단추라는 이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L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이거는 데이터 탭에 필터 이 기능을 강제로 입히는 단축키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표 만들기 기능이 들어간 상황에서는 이 필터 단추가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컨트롤 시프트 L 해주셔야지 이렇게 필터 단추라는 기능을 활성화해서 우리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박스 하나씩 눌러보시면 될 거예요. 대부분 강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옵션으로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되고 요약행 정도는 우리가 클릭을 해서 쉽게 합계나 평균 같은 거를 구하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요약행을 일단은 취소해 보도록 할게요. 표 만들기 기능은 자동으로 행 범위를 확장해 주는 기능이 또한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보면 꺽스가 있는 부분이 표 범위의 끝을 나타냅니다. 범위의 끝. 여기 날짜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3월 슬러시하고 7 엔터를 치면은 표 범위 구간이 확장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꺽쇠 부분이 밑으로 한 칸 이동을 했죠.
행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 만들기 기능의 장점이라면 데이터가 계속해서 갱신될 경우 범위를 자동으로 확장해 줍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테이블 디자인 다시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왼쪽에 표 이름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표 이름을 정의하는 부분은 논리가 이름 상자 논리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띄어쓰기 했다거나 이러면은 표 만들기를 할 수 없죠.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나서 표 스페이스바 3 엔터 이렇게 되면은 이름 정의가 잘못되었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팝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름은 이름 정의를 할 때 그 논리 규칙을 따라 주시면 되고요. 상단 카드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 3이라는 부분을 일단 확인했죠. 이 표는 이름 정의된 게 표 3입니다. 여기서 단축키 Ctrl F3번 키를 누르면 이렇게 표 3이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미리 표 1번이라는 중복된 표 이름 정의를 한 번 더 해놓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고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삭제를 할 수 없죠. 닫기 해볼게요. 지우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 나서 마우스 우측 버튼에 삭제를 해줘야지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눌러볼까요? 그럼 삭제됐죠. Ctrl Z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Ctrl F3번 눌러서는 선택해서 삭제를 할 수 없어요. 이름 정의된 부분은 이름을 삭제할 수가 있는데 표로 이름 정의된 부분은 삭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형태로 표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테이블 디자인 그리고 슬라이서 삽입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상단에 있는 이름 목록을 인지를 해서 슬라이스 삽입을 한 목록을 삽입시켜 줍니다. 여기에서 전 아이템을 클릭을 하고요. 확인 눌러 볼게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피벗 테이블 기능 안에서 많이 봤던 슬라이스 기능이 표 만들기 기능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필터링 되는 정보를 슬라이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서가 삽입된다는 것은 우리가 대시보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표 기능 해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클릭을 할게요. 반드시 기능이 들어가 있는 표를 선택해 주셔야지 상단에 탭 메뉴가 새롭게 생성이 되죠. 이 부분을 클릭하고 나서 범위로 변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범위 변환하시겠습니까? 나오죠. 예 누르게 되면은 이 부분은 아무리 클릭을 해도 이제 새로운 탭 메뉴가 생겨나지 않고 오른쪽 아래에 꺽쇠 부분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 범위를 이런 식으로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한 개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Ctrl T 눌러주시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표 4라고 이름 정의가 된 걸 볼 수가 있네요. 여기에서 삽입 탭 클릭하고요. 왼쪽에 피벗 테이블 기능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 범위에 이렇게 표 이름 정의된 부분만 입력을 하게 되면 범위가 선택되어진 구간에 있는 자료가 여기 범위로 한 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기존 워크시트 위치를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아래 구간 여기에다가 클릭을 해 놓고 확인 눌러 볼까요? 이렇게 되면 피벗 테이블 논리 상자가 팝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데이터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3월 9일 그래서 일단 이 정보는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붙여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 새로 고침만 해주시게 되면 여기 새롭게 입력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갱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운영을 해줄 때 새로 고침만 눌러주면 데이터가 추가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해서 피벗 테이블을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 만들기 기능의 핵심적인 사용 방법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